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시현입니다. 저희 사연 처음이시죠? 네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제가 겪은 사고는 아니고요. 네. 사고를 목격하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조금 풀어봤습니다. 아, 사고가 난 이후의 이야기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제보자님은 이 썰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썰을 좀 풀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주위 사람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들으신 분들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냥 그런 일을 겪었구나. 메일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번은 나와볼 만한 것 같아가지고 나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네. 혹시 그 우리 제보자님 네네. 그 이야기함에 있어가지고 뭐 떨거나 그러시면은 잠깐 심호흡 하시면서 다시 이어가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사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네. 자, 좋습니다. 제보자님. 그러면 저희가 그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안녕하세요. 어릴 적 제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이후 겪게 되는 사고와 형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한때 버스로 인한 사고가 좀 많았는데 하차시 가방이나 머리, 옷깃 등으로 사고가 있었던 시기임을 참고하고 들어주세요.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화창하던 초여름날 친구랑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가 다 젖을 정도로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만 집중을 하느냐? 핸드폰 판매점에서 트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사람들이 운성거리는 소리, 도로에 차가 지나다니는 소음 등이 음소거가 되듯 탁 꺼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를 멈춰 세우고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입모양을 집중하는 그 순간 음소거가 해제되듯 사람들 소리와 음악 소리 등 모든 소음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제 옆에서 누군가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올려다보니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언니가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을 하던 순간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땡땡아, 사고 났는데 버스 아래 사람이 깔렸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사고가 난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전 당시 사고 장면을 현재는 이상하리만큼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가 제게 설명했던 걸 떠올려서 말씀드려보면 제 또래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고 페달을 밟으며 아이가 건너오는 그 순간 그대로 버스가 아이를 깔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절구하며 버스를 세워보려 불러봤지만 버스는 바퀴 아래 깔린 아이를 데리고 그대로 달려갔다고. 그리고 사고 현장을 보았던 어린 저는 점점 검은 형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구석진 자리에서 보이던 좀 작았던 검은 형태. 낮잠을 자고 일어나 살짝이 어두워진 방문 앞에 서 있는 키가 큰 검은 그림자. 나중엔 비어서 아무도 없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시며 싸우는 소리까지. 여러 이상 현상을 겪게 되는 그런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와 같이 등교를 하러 가던 길에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를 지나서 학교를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항상 가던 대로 지름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층을 누른 후 친구랑 안에 있는 큰 거울을 보며 장난치고 깔깔대며 놀고 있던 그 순간 덜컥거리며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됩니다. 갑자기 멈춰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놀란 친구와 저는 목이 쉬어가라,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를 외치며 초인종 모양 버튼을 누르면서 경비 아저씨를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갇힌 것에 대한 공포는 점점 극에 다르던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하로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는데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움직이게 되어서 놀란 마음을 추스리며 정말 다행이다, 살았다 생각하며 친구를 쳐다보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 내려가는 버튼을 눌렀는데 왜 올라가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데 띵! 하며 멈춰선 곳은 2층이었고 예상하지 못한 층에 멈추어서 무서웠던 저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가려 했고 일단 친구가 먼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 제 발이 움직이려던 그때 으악! 가며 잠시 뒤돌아보던 저를 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겁니다. 친구 행동에 너무 놀라 저도 급하게 내리려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제가 뭘 봤길래 저렇게 놀란 거지? 싶어 잠시 친구가 보던 곳을 바라보았는데 제 눈에 비치던 것은 풀어헤쳐진 머리를 하고 하얀 원피스에 피가 난무해 있던 여자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검은 뭔가가 아닌 실체가 있는 존재를 처음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고 몸이 굳어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손을 서서히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본 저는 저 손에 잡히면 죽는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굳은 몸을 돌려 빠르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향해 뛰어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있던 후 트라우마로 인해 저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어른이 타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혼자 타지 못하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출퇴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면서 극복해 나갔지만 20살 중반이 될 때까지는 엘리베이터만 타면 토할 것 같은 멀미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지름길로는 무서워서 다시는 가지 않아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추후 같이 있던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그 건물 근처에 경찰차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여자가 죽어 있었더라는 말을. 그 일이 있던 후 후유증이 남았던 터라 검은 뭔가는 계속 보게 되었지만 다행히 실체는 더 보지 못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던 시점에 저는 또다시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창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엄마와 동생 손을 잡고 공원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던 터라 엄마와 어린 동생에게 제잘거리며 가다가 신호등을 마주했고 파란불이 될 때까지 멈추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무언가 저를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그대로 저는 차가 있는 곳으로 손살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제가 서 있던 곳은 약간 경사진 언덕이 있었긴 했으나 엄마가 위험하게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셔서 평평한 곳에 나름 서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당겨지며 그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서 너무 놀란 저는 그 당시 잠깐 블랙아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면은 기억을 못하고 다시 불이 켜진 듯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제 눈앞에 차가 있었고 천만다행히도 움직이던 차는 저를 본 건지 간반의 차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었고 내려가는 저는 저의 속도로만 부딪히게 됩니다. 아프긴 했지만 멈춰진 차에 박은 거라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당시 저희 엄마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셨고 그 일을 겪은 후 어린 마음에 겁이 생겨 인라인 스케이트는 다시는 안 타게 됩니다. 그렇게 이 일도 시간이 지나 기억에서 잊어갈 때쯤 저는 또다시 사고를 당할 뻔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서 후투성이가 된 채 실내화 가방을 툭툭 차내면서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터라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어야지 생각하며
폴짝폴짝 뛰어가고 있는데 제 귀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땡땡아 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소리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고 정말 한 끗 차이로 제 옆을 지나가던 큰 화물 트럭을 피하게 됩니다. 만약 저를 부르던 그 소리를 못 들었다면, 듣고서도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면 화물 트럭은 저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 참변을 당할 뻔했죠. 이후로도 한동안 아동납치 사건으로 학교 내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던 시기가 있었는데 학교 공문 앞에 교회에서 왔다며 또래 친구들이 많으니 같이 가자고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던 사람을 피해 가다가 갑자기 뛰어든 차에 부딪히게 되거나 평범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발을 잡는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등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안개가 자욱하던 검은 숲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두운 곳에서 흐릿하게 무언가 아른거리는 형태를 보게 되고 자세히 보려 눈을 찌푸리니 하얀 소복을 입은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할머니를 보고 기뻤던 저는 할머니! 할머니! 하고 애가타게 부르지만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 보니 할머니와 똑같은 하얀 소복을 입은 분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있었고 그 다음 순서로 저희 할머니가 올라타시는 겁니다. 할머니가 타시는 걸 보고 저도 곧바로 뒤를 따라 버스에 올라타 의자에 앉았는데 저보다 먼저 탔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니 할머니가 언제 내리셨는지 버스 밖에서 이리 오라는 듯 손을 흔드셨어요. 뭐지? 왜 저기 계시지? 생각하며 할머니에게 저 내려갈게요. 거기 계세요. 하고 후다닥 달려서 한 계단, 한 계단 발밑을 보며 내려가다가 땅을 밟고 고개를 들던 그 순간 할머니와 버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순간 바로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꿈을 꾸고 일어난 저는 바로 엄마에게 말씀을 드리니 증조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증조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어릴 적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던 터라 항상 쾌쾌한 냄새가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하세요. 그래서인지 손주들이 할머니 곁을 잘 가지 못했었다고 하는데 유독 저만 할미! 할미! 하면서 잘 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제가 예쁘셨던 건지 무뚝뚝하시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손수 따주실 정도로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할머니가 머리를 따주셨던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던 그날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살아생전 예뻐하셨던 저를 그날 할머니가 지켜주셨던 건 아닐까요? 네, 형님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 귀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심령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구제해드리고 많이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사실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그거 트라우마예요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애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줘도 돼요. 공감을 해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을 때는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 근데 정신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트라우마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 같은 상황은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이분 착하게 사신 걸까?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날 이후로는 다행히 실체는 보지 못하고요. 좋습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한 거죠. 네. 네네. 그날 이후는 보지 못했고. 섀도우만 좀 보고 하는. 아직도? 네. 섀도우는 사실 트라우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형체가 아니라 약간 그림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공포감으로 인해서 또 뭔가 보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하긴 합니다. 사실. 충격으로 인해서 생긴 그죠. 트라우마. 왜냐면은 저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보니까.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트라우마를 다 극복하셨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혹시 그 제보자님, 네. 네네. 혹시 제가 좀 약간 뭐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궁금한 점 없으세요? 네. 없어요. 뭐 본인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네. 없습니다. 이분 되게 뭐 담담하시네요. 낙천적이라고 해야 네. 되나? 종교가 어디세요? 무교입니다. 무교. 그리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어린 시절 이후부터 시작된 이상 현상들에 대해서 뱅진이가 트라우마적인 부분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제보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음소거처럼 꺼졌던 소리, 사람들의 움직임이 정지된 순간이라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제가 다른 소리를 잘 못 들었어서 그 순간도 집 가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존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이 엄청 높은 분들이. 그죠. 집중이 되게 높을 네, 수도 네. 있겠다. 네. 그런 경우가 또 자주 있어요. 가끔.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되게 많은 귀신을 보긴 하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하얀 원피스 있잖아요. 네. 피 묻은 여자. 네. 어떤 의미로 나타난 존재였을까요? 딱히 그 기억을 더 떠올리고 싶진 않아요, 실은. 너무 무서웠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 부분이 또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예뻐해 주셨던 우리 증조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실제 사연자를 위험에서 이렇게 지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 제보자님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제보자님 이렇게 또 사연 제보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여라도 사연 더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구석 영환좌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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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